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임진왜란이라는 정말 그 극한의 위기 속에서 함경도를 지켜냈던 영웅이죠. 정문부 장군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아, 정문부 장군. 네. 네. 그 유명한 북관대첩 승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또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었을 그 리더십, 그리고 좀 안타까운 말년, 또 오늘날에는 그의 유산이 어떻게 평가받는지 이런 글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그 중앙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폐허 속에서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승기를 만들었는지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30년도 더 된 인물인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같이 그 의미를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당시 함경도 상황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왜군 침략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내부 반란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뭐랄까 완전 무정부 상태였다 이렇게 묘사되죠. 정말 버려진 땅이었군요. 네. 조선 조정의 어떤 통제력 이런 게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죠. 바로 그때 정문부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함경북도 북평사였는데 이게 군사 책임자라기보다는 행정관리였거든요. 문관 출신이셨군요. 네,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위기 앞에서 이분이 그냥 관료의 틀에 머문 게 아니라 직접 의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와, 가료에 보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막 끌어 모았다고 나와요. 흩어진 관군은 물론이고 평민, 심지어는 기존 질서에 좀 불만이 있었을 법한 사람들까지 다 규합하는 그런 포용력을 보여줬다고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야, 문관 출신이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설득하고 군대를 조직했더라. 그 결과가 바로 그 유명한 북관대첩이군요. 함경도 북부 지역에서 거둔 큰 승리. 네, 맞습니다. 근데요, 이런 아래로부터의 리더십, 이게 실제 전투에서는 좀 어떻게 발휘됐는지 자료들이 좀 더 구체적인 단서를 주나요? 예를 들면 기존의 그런 상명하복식 지휘 체계랑은 좀 달랐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료들을 보면 정문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명령한 게 아니라 그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아, 경청을 했군요. 네. 그리고 전투 계획 세울 때도 적극 반영했다고 시사하고요. 예를 들면 길주성 탈환 작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 이때 성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보나 또 자발적인 참여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분석하죠. 단순히 카리스마만 내세운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소통 그리고 신뢰를 쌓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철저히 현장 중심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민본주의, 그러니까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그의 철학이 반영된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도 말년은 너무 비극적이었습니다. 전란 끝나고 정치적인 음해에 시달리다가 결국 옥살을 하시잖아요. 자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참, 그게 안타까운데요. 전장 영웅의 몰락, 그런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록을 보면 전후 복구 과정에서 불거진 어떤 정치적인 갈등, 모함, 이런 데 휘말리게 됩니다. 결국 정치 싸움이었군요. 네. 결정적으로는 인조반정, 그러니까 광해군 몰아낸 정변이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이괄해난이라는 반란이 있는데 거기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게 돼요. 누명이요? 네. 이게 당시 중앙정계의 파별 싸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또 공신들에 대한 견제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나라를 구했는데 결국 중앙정치 논리에 희생된 셈이네요.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사후에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받아서 명예는 회복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의로움이 뒤늦게나마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의 삶의 자취를 그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묘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요? 네, 거기가 경기도 기념물 제37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부인과 함께 묻힌 합장묘고요. 또 그의 위패를 모신 사당 충덕사도 있고 북관대첩을 기념하는 복제미까지 함께 있어서요. 단순한 무덤을 넘어서 그의 정신을 기리는 역사 공간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묘역 자체가 그의 정신적 유산을 지금까지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료들은 정문부의 리더십, 특히 현장 중심, 또 계층을 초월한 연대, 그리고 민중과의 소통, 이런 가치들이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를 해요. 아, 지금도요? 네. 심지어는 그의 의병 정신이 이후에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리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정신적 동력 중 하나였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의 영웅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를 갖는 인물이라는 거죠. 결국 정문부 이야기는 이게 430년 전 일이든 지금이든 위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건 결국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다. 이 점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앙의 지시나 지원이 없거나 부족해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인 거죠. 물론 그가 직면했던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앙 권력과 지방 현장의 어떤 거리감, 괴리, 또 기득권의 저항 같은 것들. 이런 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점도 자료들은 동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공 비결뿐만 아니라 그 실패의 원인, 시스템의 한계까지도 돌아보게 만드는군요. 네.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죠. 성공과 실패 양쪽 모두에서요. 오늘 정문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힘을 떠올리셨나요? 어쩌면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은 늘 그렇듯이 가장 가까운 곳, 바로 현장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